제가 오늘 세미나 말미에 저희 QTS 사진 현점사 말씀드리면서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나스 투 나스 백업을 통해서 이중화를 하실 수도 있고요. RTRR 또는 Rsync 같은 실시간 백업을 통해서 중국 지사에 있는 자료를 서울에 있는 본사로 바로 던질 수 있거나 아니면 원격지로 던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내에서도 절찬리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QNAP과 CP 드라이브, QNAP과 오렌지 20 관련된 자세한 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이사항만 잠깐 할 텐데요. 저희는 그 모델별로 QBPC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QBPC 좀 낯설으실 텐데 나스에다가 키보드 마우스 꽂으면 컴퓨터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실에서 나스를 동영상이나 음악이나 사진 같은 걸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또 별도로 또 작은 방에다 컴퓨터 놓지 마시고 그 QBPC를 지원하는 나스를 구매하시고 거기다가 USB 하나 끼셔갖고 키보드 마우스 쓰시면 저희 나스를 컴퓨터처럼 웹서핑도 하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도 보실 수가 있고요. 파일도 저장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스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 요즘 카메라 한두 대씩은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집에 보안용 CCTV 카메라를 갖고 계실 때 저희가 지원하는 QVR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킥비전, 다와, 하나테크에, 하이트론, CMB 그런 회사 제품들 카메라를 붙이기만 하시면 별도의 녹화 장비가 필요 없이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이 부분도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QR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 박병선 대리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Q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Q센터라는 것은 내가 나스를 한 대 이상, 10대 이상, 20대 이상, 100대 이상 같은 랜망이나 웹망에서 사용을 할 때 그 나스의 상태와 관리를 하는 중앙 집중 관리식 소프트웨어를 Q센터라고 합니다. 저희 무료로 배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QRM 플러스는 나스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네트워크에 연결된 서버, 띵 클라이언트, PC 같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 장비나 장치들이 있을 때 그 장치들을 QRM 플러스를 통해서 중앙 집중 관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박병선 대리께 부탁드리겠습니다. Q 파일링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Q 설치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Q 설치는 윈도우의 인덱싱 기능이랑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나스에다 저장을 할 때 문서를 막 집어넣으면은 문서명을 모르면 좀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PDF인지 파워포인트인지 워드인지 또는 내가 버전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PPT 만들 때 버전 1, 버전 2, 버전 3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때 나스에 저장된 파일들을 QNAP 나스가 윈도우 인덱싱과 같은 개념으로 파일 인덱싱을 하고 컨텐츠 미리 보기가 가능한데 특이사항은 이게 PDF든 워드가 되든 파워포인트든 그 안에 있는 내용까지 인덱싱을 해서 내 이 파일 포맷이 PDF인지 워드인지를 몰라도 그 내용만 키워드만 쳐주면 바로 찾아낼 수 있는 Q서치라는 기능이 있고요.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타사가 갖고 있는 서치 기능 대비 약 40% 정도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마케팅을 통해서 페이스북 있으니까 페이스북에서 QNAP 한번 찾아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마케팅 자료들, 배너라든가, 찌라시라든가, 카탈로그 같은 거 필요하실 때는 marketing.qnap.com 가시면 자유롭게 별도 로그인 필요 없이 저희 제품 소개와 또 솔루션 관련된 것들, 백업 솔루션, 비즈니스 솔루션, IoT 솔루션 관련된 자료들을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식 웹사이트는 QNAP 찍으시면 바로 우리 한국어 사이트로 갑니다. QNAP 프로덕트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규 출시하는 제품인데요. 오늘 이 자리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73U라는 렉 장비를 새로 한국에 출시를 하고 이 자세한 내용은 11월 1일 날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73U 같은 경우는 AMD R Series APU라고 있습니다. 뭐 GPU하고 APU 차이에 대해서는 뭐 CPU하고 APU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건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AMD의 최신 칩셋인 그 R Series RX 412 ND 쿼드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해서 8배, 12배, 16배 렉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73 시리즈 타워형이 있는데 뭐 473, 673 같은 타워형과 같이 맞물리는 렉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G를 기본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 M.2 SATA SSD 슬롯이 있기 때문에 QTL 계층화를 위한 그 SSD 엑셀레이션을 위한 SSD 캐싱을 위한 그 슬롯이 있어서 쉽게 장착할 수가 있고요. 꼭 NAS, 파일 서버 쪽이 아닌 IS까지나 IP센 쪽과 같은 곳에도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비즈니스 앱을 가상화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우리 리원 네트워크의 김윤구 부장과 또 위대나이트의 강명일 대표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TS453BU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53B 타워형 시리즈와 맞물려서 렉 장비가 나온 것이고요. 453BU 레드덤 파워 서플라이가 들어있습니다. 또 8배, 12배가 있고요. 또 이 같은 경우는 그 인텔 셀러런 쿼드 코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ASNI 암호화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QM2 확장 카드를 통해서 M.2 SSD를 설치하시거나 또는 10G 확장을 PCI 슬롯에다 그냥 끼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렉 장비로는 특이하게도 4K 출력이 지원되는 HDMI 포트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이 새로 나온 제품인데 TS-X31 P2 시리즈라고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제품하고 대비했을 때 유사한 성격과 유사한 스펙을 갖고 있지만 오늘 세션 말미에 말씀드릴 QTS 4.3.4에서 강조하는 기능을 통해서 자동화 파일 구축을 위한 Q파일링, Q서치를 사용한 빠른 파일 검색 지원이 되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Q메일 또는 노트스테이션을 통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메일 어카운트 관리 및 메모들을 안전한 개인용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최소한 이메일 어카운트, 이메일 계정을 2개 이상 갖고 계실 겁니다. 뭐 개인용 쓰시는 게 있을 거고, 가정용 쓰시는 게 있는 거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쇼핑할 때 쓰는 이메일, 뭐 정품 이메일과 같이 해석이 되는데 그 부분을 각각 따로따로 로그인해서 살펴보시지 마시고 저희가 갖고 있는 Q메일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면 각 어카운트에 있는 이메일 내용들이 NAS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NAS에서 제공하는 그 Q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저희 NA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능을 통해서 내부에 계시든 외부에 계시든 웹 브라우저든 PC든 노트북이든 아니면 스마트폰이든을 통해서 쉽게 여러 군데에서 들어온 이메일을 필터링 하시고 검색하시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보고만 잊어주십시오. 2015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나스 시장은 달러로 1.39 빌리언, 한화로 한 1.2조 정도 된다고 하고요. 2020년까지 약 2조 원의 시장으로 확대될 거라고 합니다. 그럴 때 2016년도 매출 기준으로 전 세계 컨슈머 앤 SMB 넷 마켓 점유율을 말한 건데요. 컨슈머라고 하면 가정용하고 소호, 그 다음에 SMB는 SMB 엔트리, SMB 미도, 그 다음에 SMB 하이엔드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빼고는 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했을 때 전체 시장을 누가 갖고 있나라고 했을 때 뭐 애플이 갖고 있는 게 한 9% 정도, 그 다음에 버컬러가 10%, 넷기어가 15에서 16, 시널러지가 16%, 그 다음에 큐넵이 17에서 18% 해서 텍나비오가 조사한 결과 2016년도 기준으로 큐넵이 전 세계 컨슈머와 SMB 시장의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제 1차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좀 혼동을 드렸던 부분이나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가정용 제품하고 소호 제품, 뭐 스몰 오피스나 그런 소호 제품에서 전체 제품 시장을 100%라고 봤을 때 그 X86 인텔 계열의 나스가 약 60%의 시장을 갖고 있고 암 계열의 CPU가 탑재된 나스가 약 40%를 갖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은 암 계열은 가격 대비 성능 ROI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 유저가 아닌 그냥 단순하게 가정용에서 나 그냥 뭐 카메라로 찍은 거 좀 저장하고 좀 공유하고 토렌트에서 영화 다운받거나 뭐 그렇게 해갖고 텔레비가 띄고 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합니다. 그런 가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암 계열이 40%나 시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단점으로는 CPU 자체의 그 능력이 그 리소스가 아무래도 X86 계열보다 약하게 보기 때문에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나스에서 사용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기능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CPU가 딸린다고 그러죠. CPU가 딸리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사용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냅샷 기능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암 계열이 탑재된 W4, S4, QNAP 제품들은 스냅샷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가정용 유저라면 스냅샷 없어도 그냥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업 할 만큼 해놨고 그 다음에 또 클라우드 계열로 또 백업을 했기 때문에 1차 백업은 나스, 2차 백업은 원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나 뭐 해놨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는 건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QNAP이 해놨습니다. QTS 4.3.4에서는 암 계열 나스에서도 스냅샷 기능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에 더욱더 도움이 되고요. 또 특히 가격 때문에 나스 구매에 어려움이 있으셨거나 좀 꺼리낌이 있으셨던 고객들께도 가격적인 성능이 뛰어난 암 계열 기반의 나스를 제안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 계열을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서 작게는 가정용 제품 2배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홈하고 소호에서 끝나지 않고 초급 SMB까지 포함하는 4배, 6배, 12배, 8배 렉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다음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고객들한테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제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뭐 블락 기반 룬 어쩌고저쩌고 가상 어쩌고저쩌고 다 빼고요. 뭐 노트북에다가 사용을 많이 하시죠. 특히 또 SSD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128기가, 256기가, 512기가 하다 보니까 옛날에 1테라 뭐 그런 거 쓸 때보다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메모리도 크죠. 이렇게 사용합니다. 나스에다 저장합니다. 하지만 나스가 만약에 속이 퍽 난다면 그냥 큰일 나죠. 근데 나는 돈이 없으니 아니면은 예산이 없으니 저가를 써야 되는데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스냅샷이라는 거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스에다 저장을 해놓은 거를 인크리멘탈 백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크리멘탈 백업은 한국말로 증분 백업이라고 하는데 원본 스냅샷을 하나를 떠놓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스냅샷을 띄울 때는 전체 스냅샷을 뜨는 게 아닌 새로 추가된 또는 삭제된 그런 변경된 부분만 스냅샷을 뜨기 때문에 그 용량을 아낄 수가 있고요. 설령 나스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 스냅샷이 있으면 다시 원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게이트 하드랩에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특정 이유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스냅샷을 갖고 먼저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징만 말씀드리면 암 계열 나스지만 볼륨과 룬을 둘 다 지원하는 스냅샷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블락베이스드 아이스까지 루스 스냅샷과 볼륨 스냅샷을 지원하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들은 다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특징입니다. 보통 스냅샷을 찍게 되면은 나스에 있는 하드드라이브의 특정 용량을 따로 할당을 해서 거기다 스냅샷을 모아두는데 그 부분이 그 증분 백업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 스냅샷을 다른 원격 장소에다가도 저장을 할 수 있는 스냅샷 볼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에다가 저장하지 않고도 외부 장소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외부 장소 한 곳이 아닌 여러 군데에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나 바이러스 먹었어. 랜섬웨어 들어왔어. 그래서 내 노트북하고 내 사무실에 있는 데이터들이 쓸모가 없게 됐더라 하더라도 내가 이거 원격 지역에다가 클라우드에다가 저장을 해놨다면 바로 원복이 가능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더 이상 고가 장비나 꼭 X86을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세 가지 사항을 추격을 했을 때 작게는 로컬 리스토어, 그 내가 갖고 있는 나스에다가 스냅샷을 저장하는 기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모트 상태. 내가 만약에 다른 곳에 나스가 있을 때, 우리 아까 그 문서 중화와 관련해갖고도 뭐 지사 아니면 뭐 본점 지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다가도 스냅샷을 나눠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나스를 활용을 해서 꼭 가상 BGA 바드를 사용을 안 해도 2주가, 3주가, 4주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겠고, 또 이걸 사용할 때 가입적으로 장점이 있는 암기반 나스를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요. 혹시 그 윈도우를 사용하실 때 그 윈도우에서 이전 버전으로 가기라는 기능 쓰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문서를 하나 만드는데 문서에다가 라이언 조라고 써야 되는데 라이언 자라고 썼다가 저장을 하고 다른 걸 넘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잘못 만들어서 다시 돌아가야 될 때 윈도우에서는 라이트 버튼, 오른쪽 버튼만 클릭하면은 돌아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을 하려면 윈도우에서도 그 한국말 뭐라고 그러죠? 윈도우 그 리스토어 포인트 찾는 거? 복구 포인트. 네, 저 윈도우에서 시스템 보건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놔야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스가 지원을 하고 스냅샷이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파일들을 갖고 있고 이런 문서를 갖다 작업을 하는데 뭔가 수정이 필요할 때 뭐 굳이 뒤지고 할 것도 없이 컴퓨터에서 윈도우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프리비어스 그러니까 이전 버전 돌아가기 누르면 내 나스 스냅샷에 저장된 파일들이 보입니다. 이거 잠깐 특이사항이에요. 스냅샷은 볼 수가 없습니다. 스냅샷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원복의 용도로 사용하는 거지 스냅샷 안에 있는 내용을 뽑아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스냅샷의 기능인데 QTS 4.3.4에 탑재된 스냅샷은 스냅샷에 탑재된 스냅샷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을 파일 기반으로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서를 작성을 할 때 이전 버전을 가고 싶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전 버전 누르면 내가 갖고 있는 문서의 이력들이 나옵니다. 아까 증분 백업이라고 그랬죠? 내가 파일에다가 숫자 1 쓰고 두 번째 파일에다가 1, 2 쓰고 1, 2, 3을 썼으면 증분 백업에 의해서 1이라는 스냅샷 하나와 1, 2라는 스냅샷 두 번째, 1, 2, 3이 들어가 있는 세 번째가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파일들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선택하면 바로 나오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스냅샷 파일의 기능이 내가 갖고 있는 그 파일 폴더에 이런 아이콘으로 나옵니다. Q 리커버리 스냅이라는 아이콘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스냅샷 안으로 들어갑니다. 날짜별로 되어 있죠.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뭐 10월 21일, 10월 22일, 23일 시간별, 날짜별, 주별, 달별 내가 사전에 지정해 놓은 스냅샷들을 만들어 놓은 그 폴더들을 내가 들어가서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이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을 바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이 스냅샷 기능을 저희가 갖고 있는 그 파일 스테이션이라는 그
파일 폴더 서치 기능이랑 연동했기 때문에 스냅샷이 이미지로만 있는 것이 아닌 이미지 안에 있는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고, 이게 ARM 기반 NAS를 사용하는 타 제조사 대비 유일하게 스냅샷 기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그 스냅샷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까지도 바로 손쉽게 불러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보통 스냅샷을 사용할 때 BTRFS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S 브랜드하고 M 브랜드 나스 업체 같은 경우는 BTRFS 방식을 통해서 스냅샷을 구현하고, W사와 B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구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큐넷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블록 기반 아이스까지를 때 thick provisioning하고 thin, 그러니까 두껍고 얇고 thick하고 thin이 있는데, 보통 스냅샷에서 S사, N사, W사, B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큐넷만 유일하게 블록 기반 아이스까지 룬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 파일 기반 아이스까지 룬, same provisioning 할 때도 타사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큐넷 같은 경우는 볼륨 스냅샷에 의해서 보호되고, 프로세스 속도가 고가 장비하고 벤치마킹 테스트를 했을 때도 몇 초 만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스냅샷을 할 때 암 기반이 갖고 있는 리소스를 그닥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최적화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남는 리소스를 다른 곳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기반 아이스까지 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큐넷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블록 기반과 파일 기반 아이스까지 룬을 스냅샷으로 지원하는 유일한 나스 회사이다라고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볼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유 폴더도 타사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쉽게 스냅샷 공유 폴더를 통해서 타사는 스냅샷만 사용을 가능하지만 큐넷은 스냅샷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스냅샷 안에 있는 파일을 바로 불러올 수 있다가 차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냅샷 같은 경우도 W사하고 B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을 안 하지만, 또 S사하고 N사 같은 경우는 특정 모델만 가능하고, 하지만 큐넷 같은 경우는 모든 X86 기반, 인텔이든 AMD든 스냅샷을 지원을 하며, 또 ARM 기반 모델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합니다. 다음 한번 또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NAS에 들어온 귀중한 데이터를 물리적인 재해 또는 문화 또는 그런 걸 통해 갖고 뭔가 또 복제를 하고 싶은데, 그 복제하는 방식이 작게는 스냅샷 복제가 있겠고, RTR날이 있고, R싱크가 있고, NAS to NAS, NAS에서 NAS로 가는 백업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하는 방식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MB 또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공유 폴더로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는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볼륨이랑 룬 기반으로 가는 게 있는데, 혹시 이 부분 관련해 갖고 아마 친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동영상을 틀어드리면서 실제 이 부분이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특정 시장에서 아니면 특정 고객한테 어떻게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암 기반의 NAS는 일반적으로 가정용과 소호용으로 사용이 되고 가격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CPU가 약한 관계로 NAS가 갖춰야 될 특정 기능을 못 갖고 있었던 게 약점이지만, 큐넷이 출시하는 QTS 4.3.4를 통해서 스냅샷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가정용, 소호 제품,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 장비, 또 12베이까지 여러 모델들을 에서 다 스냅샷을 사용할 수 있고, 또 특히 이 네 가지 모델 같은 경우는 10G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쓰실 때 유저가 10명, 50명, 100명이 넘어도 10G 스위치 하나만 있으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공하는 가정용 제품일지라도 1기가비트, 그러니까 원G 포트가 2개가 있기 때문에 포트 트렁킹이나 여러 용도로 더 빠르고 손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431XU와 831XU 같은 경우는 10G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서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 확장성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뒤에다 익스펜션 확장 장비를 껴서 더 저장량이 필요로 하실 때 추가가 가능한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일단 질문 없으시면은 일단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혹시 조금 일찍 오셨거나 쉬는 시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때 보셨던 거하고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We're here in our New England office, and QNAP has been kind enough to send us a TS2. 일단 TS250A입니다. 저희 큐맵이 현재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서 아주 많이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제품의 장점은 투베이너스라는 것도 있지만 USB Quick Access라는 기능이 있고 또 여기다 SD 카드를 직접 꽂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동영상 같은 거나 사진 촬영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촬영이 끝나신 다음에 그 SD 카드 꽂고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아까 우리 박병선 대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Q 파일링 기능을 통해 갖고 내가 사전에 지정해 놓은 폴더에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파일이든 문서든 내가 미리 사전에 지정해 놓은 성격에 따라서 자동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장비가 USB 포트가 있다면 그냥 USB 3.0 끼시고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모든 게 다 원복이 다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얘가 이 비디오에서 나옵니다. We have a rather fun idea on how to use this technique in our production. While our crew is actually there in New York, they are going to take all their footage and load it onto the QNAP TS2. 이 같은 경우는 미국 뉴욕시에 있었던 그 장난감 전시회인데요. 한국으로 치시면은 부산에 전시회가 있고 이 방송 프로덕션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산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크루들이 나가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랜맥이라는 카트리지를 꽂거나 아니면은 DSLR을 써갖고 촬영한 것들을 클라우드로 던져갖고 업로드를 시키고 클라우드에 올라간 거를 서울 본사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편집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게 통상적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부산에서 직접 촬영한 내용을 251A에 있는 251A를 인터넷에 연결한 다음에 SD 카드를 뽑아서 그냥 바로 꼈습니다. 그럼 인터넷이 연결됐기 때문에 좀 전에 장표에서 보여드렸던 Rsync하고 RTRR 실시간 원격 백업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내가 SD 카드에 있는 내용을 원터치 백업으로 낯에 들어가면 내가 미리 사전에 지정해놓은 폴더로 저장이 되고 그 사전에 지정해놓은 폴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인터넷망을 통해서 본사에 있는 큐넷 낯으로 자동 저장이 됩니다. 251A and using the real-time remote replication features, multiple footage is going to. 또 특히 리얼타임 리플리케이션 피처 실시간 원격 백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안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CPU 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NAS의 기능에 따라 장단점이 있고
모자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수에 대해서 많이 빼려고 하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큐넷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더 그 실시간 원격 백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클라우드로 가는 것은 대세지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이 향후 5년에서 7년 동안은 더 각광받고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사용자들께서 파트너분들께서 더욱더 잘 사용하시고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Here in the office, and it's going to automatically synchronize with our TBS 1282T. It was very easy through New York to get. 그래서 계속 쭉 말씀드리면 부산에서 찍은 동영상을 실시간 원격 백업을 통해서 나스에다가 1차 저장을 하고 서울 본사에 있는 곳에 들어오면 그 썬더볼트 기능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썬더볼트 기능을 통해 갖고 후 편집하는 작업자들이 나스 한 대에 붙어서 2명, 4명 또는 10명, 20명 이상이 복잡한 센 장비나 고가의 센 장비가 필요 없이 폴랑 나스 하나를 갖고 후작업을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더 빠르게 고객들한테 전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요즘 웨딩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프리랜서 사진사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사진을 하고 이거를 바로 원본을 출력해다 던지고 그쪽에서 원본 갖고 작업을 하는 동안에 후보정 작업을 해서 바로 동기화시켜서 가는 그런 방향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그거 없으면 저는 이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규 부장님께서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시죠. 네.